시작하겠습니다. 예, 2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해상보험하고 선박 적하보험은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책임기가 면책. 언제부터 책임지냐, 어떤 걸 면책하냐, 그 비교 많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그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선장의 변경은 크게 면책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 해상보험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그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항해 변경이나 이로나 선박의 변경은 중대한 거지만 선장의 변경은 책임진다. 자, 22번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선하지 아니었으면 그로 인한 선박의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요거 그런 게 있어요. 자, 선박이 있어. 선박이 있는데 반만 1억짜리인데 1,000만 원만 부셔진 거야. 근데 그냥 다닌 거네. 다니다가 이게 사고 났어. 딴 걸 사고 나면 전손이 됐어요. 그래도 요 1,000만 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험의 목적이 적하에 일부 손해, 여기 있네. 목적인 적하에 일부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가 생긴 상태의 가액과 정상 가액과의 차액의 정상 가액에 대한 비율을 보험 가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한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할 때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 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한다. 보험 계약의 체결 당시에 화물을 적재한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적하에 선적되었음을 알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치, 국적 화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크게 논점될 거 없죠? 자, 23번 단체 보험이 있어서 피보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체 보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단체 보험에 생명보험 있잖아요. 피보험자가 누구냐? 단체 보험은 내가 거의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만약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그 수익자를 나로 대표자로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서면동의 받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 왜냐? 서면동의는 타인의 사망보험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체보험에서는 예외로 안 받아도 된다. 단 수익자가 피보험자, 죽은 사람, 직원자의 가족이나 법적 상속이지 아니면 서면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자, 4번 보면은 상법 쭉 있죠. 그래서 서면동의가 없이 단체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칙 또는 금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다 넘어갈게요. 이게 판례가 되게 긴데 이걸 잘라서 그 부분만 딱 놓으니까 이게 뭔 얘기야. 그렇게 나오죠.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4번 상법상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설계사. 그쵸? 설계사는 중개하는 자의 권한으로. 설계사는 두 개라고 했죠. 초회보험료하고 증권을 보험자한테 받아서 건네주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발행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주는 거예요. 자,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 그쵸? 초회보험료. 자, 보험자. 이게 중요한 게 영수증을 줘야 돼요. 영수증을 줬다는 것은 보험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영수증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보험자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설계사님이 거의 지인들이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예를 들어 보험 안 들다가 사고 났어. 너 안 들었어? 그래. 너 어제 나한테 보험 들었다고 얘기를 해. 그 돈 지금 줘. 그리고 보험사한테 얘기하는 거야. 돈 받았었는데 나 얘기를 못했네. 보험 해줘. 보험 사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보험 들면 초회보험료 받아서 나한테 얘기해. 보험자한테 얘기하고 영수증 끊어서 갖다 내. 2번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리. 요 두 개예요.
3번 세 번째는 청약의 의사 안 되죠. 고지수령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 계약자가 해지 의사 이것도 안 되고. 자, 되는 사람은 보험자하고 대리이죠. 25번 상법의 인보험. 전에는 인보험이 한두 문제뿐이 안 나왔어요. 실제. 근데 요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보험의 특징이 판례가 엄청 많아져요. 판례가 이만큼 점점 많아져요. 제일 많은 게 판례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자동차 보험, 인보험. 근데 자동차 보험은 한 문제, 두 문제뿐이 안 나와요. 그거 판례 하려면 이거 더 이 상법 있잖아요. 그것보다 보험계약부터 더 많아요. 그럼 제 생각에 그냥 찍어요. 3번으로 찍어요. 어쩔 수 없어. 공부하시려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이제 2차 공부하시면 좀 낫지. 어차피 자동차 보험 하잖아요. 실무 하잖아요. 이론과 실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공부한 그걸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 2차 공부 안 하신 분은 이거 판례하려고 더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찍어요. 한 문제 틀린다고. 그렇죠? 우리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60점만 넘으면 된다. 1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아니죠. 25번 1번.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를 담보한다. 그렇죠? 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구분할 수 있다. 맞죠? 3번. 인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죠. 약정이 있으면 웬만하면 맞는다고 그랬죠. 3번. 생명보험에서는 중복보험 가능 규정이 언제 존재했죠? 없어요. 생명보험에서는 없고 상해보험, 실비보험에서는 좀 준용이 되죠. 그러니까 원칙은 없어요. 생명보험 아니, 그러니까 인보험은 없다. 하지만 그쪽으로 이제 실비랑 상해보험 나오잖아요. 재산보험에서 거기서는 약간 준용된다. 26번 타인의 사망에 요게 사망 나왔죠. 사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해야 한다. 쭉 다 옳은 거고 3번 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한 타인의 사망보험을 보험사고를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당연하죠. 무효라 그랬잖아요. 사망보험 세 가지 있다 그랬죠. 15세, 심실, 상실자, 박약자. 그리고 세 번째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서면 동의를 안 받는 것은 무효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추인 나중에 인정한다. 보험계약에 유효로 될 여지가 있다. 전혀. 무조건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리고 나이 있잖아요. 15세 이상 보험 사망보험 들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14살인데 몰래 잘 숨겼어. 16살, 15이 넘어서 걸린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지금 나이는 16이잖아요.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무조건 절대적 무효. 그래서 무조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인이 나중에 인정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절대적 무효다. 27번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은 그쵸? 보험사고의 시기와 발생 여부는 불확정이고 15세 미만 심실 상식자 또는 박약자의 상해가 아니죠. 상해. 아우 말장난. 상해가 아니고 뭐? 사망. 그 유치원도 들잖아요.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나오잖아요.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상해보험 괜찮다. 사망보험만 안 된다. 그죠?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 경우 보험 금액, 기타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번 쭉 읽어보시고 28번 보험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자 일단 이거야. 자 계피 수가 있어. 그러면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수 있는 자는 계약자만이 고유의 권한이에요. 하지만 지정 변경하면 보험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보험사고를 하면 보험자는 증권에 있는 수익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바뀌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 자, 계약자예요. 수익자가 A, B가 있어. 원래는 A야. 근데 A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A 말고 B로, 야, B한테 네가 수익자 해. 얘기를 했네?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보험자한테 얘기하러 가야 되잖아요. 쫄랑쫄랑 가는데 그때 이제 피보험자가 죽은 거죠. 보험사고가 일어난다. 보험사고라 보험금을 발생하는 사고. 자, 보험사고 일어났어. 이랬을 때 이제 보험자는 보험사고 났으면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A한테. 증권에 A라고 있잖아. 얘를 딱 그냥 줘버렸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A. 증권에 A라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A한테 딱 줬어. 그랬더니 B가 보험사고 딱 와서 돈 줘.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수익자야. 돈 줘. 그럴 수 있죠. 근데 보험자는 뭔 소리야. 나 A한테 줬어. 이랬을 때 B는
보험자한테 왜 그랬어? 네가 잘못했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대항할 수 없다. 그래,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는 A한테 찾아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야지. 그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권리는 계약자에 있겠죠. 자, 보험계약자가 수익자의 지정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 경우는 피보험자의 수익자가 된다. 보험수익자가 되겠죠. 수익자가 없잖아요. 그럼 피보험자 수익자가 되는 거고,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변경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4번. 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 수익자를 당연하겠죠.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 아니죠. 수익자의 상속인. 29번. 보험 적립금 반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1번. 보험 적립금 반환 의무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된 경우는 적용. 왜? 고지 의무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고의 때는 안 줄 계약 저기가 있는데, 고지 의무 했다고 돈을 안 줘? 자, 보험 적립금 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소멸한다. 2년이 아니고 3년. 계약자의 권리는 3년, 보험자의 권리는 2년. 자, 계속보험료 지급 지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 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요. 그렇죠. 자, 보험계약이 고의 나왔죠. 인한손해는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 적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의는 나쁜 거죠. 일부러 하고 보험을 든 거잖아요. 일부러 보험을 사고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 의무는 줘야 돼요. 큰 잘못 아니니까. 30번 재보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보험은 뭐냐면, 제가 원보험, 그냥 일반 보험사, 삼성, 현대, LG가 다 바뀌었구나. 현대, KB, DB 이런 보험사인데, 그 보험사를 원수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냥 처음 계약자한테 계약을 받는 사람을 원수보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분들이 너무 큰 거야. 계약자 위험이 한 1억이야. 근데 나는 담보를 5,000번이 못하는 거야. 능력이. 그릇이 5,000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계약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나 말고 딴 사람한테 힘을 빌리는 거죠. 그게 재보험이에요. 재보험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1억인데 나 5,000번이 못해. 5,000 네가 해줘. 대신에 일 처리는 내가 다 해줄게. 이랬을 때, 이렇게 이걸 재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재보험하고 나 원수보험사 무슨 관계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보험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애들이고, 재보험하고 요 계약자 있잖아요.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운명 추정주의라고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얘는 나랑 같이 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잘못 죽으면 같이 죽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계약자들이 돈이 안 내. 돈을 안 줘. 그래서 돈을 못 거둔 거야. 그래서 얘한테 내가 원수보험사야. 재보험아, 나 돈을 너 못 주겠어, 너를. 보험료 못 내겠어. 왜? 얘네들이 돈을 안 줘서 너 못 주겠어. 그래도 재보험, 그래? 그러면 내가 계약자 가서 받아올게. 이게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원수보험, 원보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재보험은 나랑 문제예요. 원수보험은 문제고, 나하고 얘하고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재보험 계약이 준용될 수 있다. 대충 맞다고 보면 돼요. 뭐 준해서 해준다. 성질에 반하지 아니할 때는 해준다. 그럼 맞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이런 거 모르면. 일단 문제 풀 때 1번은 확실히 동그라미잖아요. 자, 옳은 거 동그라미. 준용된다? 세모. 잘 모르면 세모. 자, 네 번째. 재보험은 원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재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 제3자에 관련 권리를 되이 취득한다. 그쵸? 4번. 원보험 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금 얘기예요. 지금 한 거 있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재보험에게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랬잖아요. 얘하고 나하고 틀린 거야. 재보험은 나, 원수보험, 원보험자하고만 계약이 된 거고, 얘는 계약자하고는 전혀 권리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딱 보면은 4번이 확실히 틀린 거잖아요. 그죠? 문제 풀 때 4번이 확실하니까 4번 찍는 거고, 만약에 4번도
맞다. 그러면 세모인 2번을 찍어야 되고. 근데 2번은 맞는 얘기예요. 31번 보증보험 나왔죠. 보증보험은 너무 어려워. 민법이 90%예요. 그리고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계약이 있는데 무슨 채무 계약이고 보험 계약이고. 한번 가보죠. 자, 천천히 할게요.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정의예요, 정의. 자, 제가 보험을 들고 있어요. 얘랑 나랑 권리가 있는 거야.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한테 돈을 빌려. 1,000만 원만 줘.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나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 집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날 그거 보고 빌려주는데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보험사한테 주게끔 할게. 보험사한테 줄게. 1,000만 원만 줘. 그러면 얘는 괜찮잖아요. 큰 보험사가 다 책임 보증을 쓴다네. 그게 보증보험이거든. 그럼 얘는 오케이 한 거야. 얘는 누구 보고 한 거야? 보험자를 보증보험을 보고 저한테 1,000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랑 나는 무슨 의무?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랑 나는 그냥 채무계약이야. 채무계약이라 그냥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이다. 그렇다. 자,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쭉 나오죠. 준용하여 계약자의 채권에 관한 상계, 아이고 피보험자에게 대응할 수 있고 그 상계의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만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도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보험자인데 얘네들이 문제인데 얘가 피보험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한테 돈을 뺏을 수 있는데 둘의 채무 관계가 줄어들수록 나도 줄어든다. 이해 안 되면 넘어가요. 괜찮아요. 자, 4번. 이행보증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담보하는 채무 이행 내용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이건 이제 채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주계약을 전제로 이행보증 보험계약에 성립하므로 그 주계약은 반드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성립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고 발생 시까지 하면 된다. 넘어갈게요. 32번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자가 보상한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할 때 곧 가액에 의해 산정된다.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이게 손해사정 우리가 자격지 따는 게 뭐죠? 손해사정이잖아. 그 비용은 보험자가 내는데 실적으로 지금 계약자가 내죠. 계약자가 독립손사들 있잖아요. 계약자가 내요. 그래서 법이 많이 바뀌었고 작년부터 좀 많이 움직이는 게 많아요. 이걸 바꾸자. 어법에 나와 있거든요. 법에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보험자가 내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험자가 안 내거든요. 자, 4번. 자,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품 가액을 의한 산정할 수 있다. 새로운 물건. 이 물건을 샀네요. 1년이 지나면 10만 원짜리인데 얼마 떨어지잖아요. 분필을 샀어. 분필 쓰다 보면은 만약에 이거 1,000원에 샀는데 1,000원에 팔아요? 안 팔잖아요. 안 사죠. 100원도 안 사겠다. 근데 약정을 한 거야. 내가 얼마 쓰든 이거 그냥 신품으로 줘라. 1,000원 줘라. 약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런 경우 어때 많으냐면 어느 때 많으면은 이게 만약에 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중고 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자동차는 많은데 예를 들어 큰 기계야. 기계 부품이 새로 나오는 거는 많은데 중고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감가상가 한다고 그거를 중고 찾아다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새 거 해줄게. 이렇게 약정하면 된다. 자, 어디 있죠? 4번 했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대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쵸? 실손보상, 이득금지 실손보상. 33번 보험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험계좌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죠. 맞는 얘기 같죠? 맞아요. 맞는데 한 가지가 또 있지. 타인을 위한 보험 있잖아요. 그죠?
누구 거야? 타인을 위한 거잖아. 수익자가 타인인데, 수혜자가 타인인데 타인한테 얘기는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보험사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보험금에 감액되지 아니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사고를 볼 수 있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 이 단어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 이 단어가.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단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해지할 수 없죠.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보험자는 언제까지?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알고 한 달. 알고 한 달. 체결하고 3년. 3년 하면은, 근데 소멸시효라고 하기면 제척기간이라고 봐야죠. 3년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34번. 다음에 사례 해석 원칙을 바르게 한 것은. 와, 근데 이 문제를 난 아직도 그런 게, 이거 솔직히 한 문제잖아요. 한 문제인데 1분 안에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다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읽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저는. 1번. 자, 보면은, 자, 밑에 해석의 원칙 보면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효력 유지적 축소 해석의 원칙. 이거는 거의 자동차 보험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많이 생소해요.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깊이는 안 했어요. 근데 몰라도 어차피 A하고 B는 많이 나왔잖아요. 작성자하고 개별 약정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두 개만 확실하면 C는 식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1번 보면 면책 약간의 식중독 쭉 나오죠. 보면은 이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둘이 당사자 사이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보면 되고, 무면허 쭉 내려가고 다 수술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능관을 대동맥에 삽입하여 가탄탄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를 통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수 있다. 네가 잘못했잖아. 확실히 수술을 요만큼만 해라. 확실히 했으면 되는데, 작성자가 애매할 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에요. 애매할 때는 쓴 놈이 아니고 보험자가. 왜냐? 약관은 누가 만들었어요? 보험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상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하고 얘기도 하고 설명하고 교부할 때 교부하고 설명 의무 있잖아요. 그 의무를 둔 게 그거예요. 약관은 보험자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조금만 이상하고, 그리고 유사단어 이와 같이 등등 막 이런 거 나오면 니네가 잘못한 거다. 웬만하면 다 해줘라. 그래서 다 보면 1번이 뭐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C는 작성자 불이익이다. 그러면 뭐죠? 답이 잠깐만, 이거 틀리다. 맞나? 아, 맞네. B 가가 B고 나가 C고, 자, A가 다가 A. 맞네. 그러면 3번 맞네. 아,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멍해. 지금이 한 6시 좀 넘는데 12시에 해가지고 어우, 멍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6개 남았습니다. 6개. 화이팅. 자, 35번.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가액의 보험기간 중에 현저한 감소할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보험료와 보험금에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초과보험 현저하게 동그라미 쳐야 돼. 현저하게. 초과보험 친 거 뭐예요? 중복보험이잖아. 중복보험은 조금만 넘어도 안 돼. 사기로 인한 조금만 벌면은 안 돼. 사기로 인한 해지할 수 있는데, 초과보험은 현저하게 이 말이 들어가요. 시험 몇 번 나왔어요. 현저하게. 자, 2번. 중복보험은 여기 나오네. 보험금액에 현저하게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초과보험이 된다. 그렇죠. 현저한 초과는 보험료 및 보험금액 감액에 영향을 줄 정도. 그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보험료 감액 청구 후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 아니야. 앞으로만. 36번. 자동차 보험 나왔습니다. 드디어 3번 찍어요. 그냥. 자, 자동차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왜냐면 이거를 제가 찍어 드려요. 시험 보기 전에 자동차 판례도 찍어 드리는데 실적으로 힘들어 하세요. 2차를 안 하신 분은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강사로서 뭐 얘기할 건 아니면 찍으세요 하는 게, 이거 찍어도 아까 보증보험 이거 나와야 한두 번, 두 문제? 합쳐서 두 문제, 세 문제밖에 안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중에 그냥 시험 합격한 다음에 궁금하시면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민법을 공부하시면 돼. 됐습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명 피보험자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중의 보험계약자 지정하는 보험 증권의 기명 보험자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그 증권에 딱 넣어. 기명 피보험자. 자, 정혼 전에 이제 결혼한 사실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배우자인, 유명한 판례인데, 이것도 유명한 판례인데 사실혼은 무조건 안 됐어요. 사실혼. 자, 같이 살아. 부부인데 같이 사는데 호적에 안 올린 거예요. 저희 나라는 그냥 피하고 호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자식이 아니고 무조건 피하고 호적. 피가 흐르냐, 호적에 있냐. 근데 전에 바뀐 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주겠다. 친족 피보험자로 해주겠다. 자, 기명 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라 임대받아 운행하는 자는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해당되고, 대리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와 대리운전 모두 사실상 운행상에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도 그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리운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옆에 이제 술 먹었으니까 대리를 불렀잖아요.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내 보험으로 책임보험을 먼저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책임보험 넘는 거를 대리보험 회사에서 해줬는데, 문제는 할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보험. 근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잘못이 없잖아요. 얘가 운전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뀐 게 내 보험으로 처리해요. 대신에 할증을 하지 마라. 그렇게 처리됐어요. 그리고 얘 보험으로 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37번. 질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병보험은 업법상 재산보험이다.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다. 업법에 나와요. 상법이 아니고, 상법은 손해보험, 인보험으로 구별을 되는 거고. 자, 질병보험에 대하여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전에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질병보험에 관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규정을 준수한다. 이렇게 나왔어. 치사하게. 상해보험 빼고. 자, 신체의 질병 또는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상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상해는 외래, 우연, 극격. 그렇게 된다. 재산보험 안 하시는 분은 또 뭔 얘기인가 하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4번.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나 기타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겠죠. 네, 38번.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기간은 보험계약보다 장기일 수 있죠. 소급보험. 그 체크하자 그랬죠. 소급보험. 보험이 이제 지금 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책임을 진다? 지금은 들었는데 이렇게. 이해되시죠? 원래 보험 들면 여기부터 가야 되는데 책임기간 뒤에부터 쭉. 옛날 해상보험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자, 2번.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분류식이다. 그냥 행위일 뿐이에요. 행위. 근데 이게 또 지금 손해사정 계약법이잖아요. 계약법에서는 분류식인데 또 선사이론 가면 또 말이 틀려져.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계약법은 무조건 분류식. 청약. 야, 보험 들어줘. 청약. 오케이. 끝나는 거야. 분류식 낙성계약. 근데 현실적으로 청약 이거 부분 쓰잖아요. 그냥 청약 쓰고 돈도 내잖아요. 초회보험료 이거 쓰자마자 바로 돈 내잖아요. 자, 우리는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3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초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에 개시될 수 있어. 약정이 있으면. 자, 보험자는 언제 책임져요? 보험자는 영리 사업이잖아요. 영리 사업. 돈 버는 사람인데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책임은 돈 받고 나서 줘요. 그래, 돈 받고 증권도 주고 약관도 주고 설명도 해주고 돈 안 받으면 안 해줘. 책임도 안 줘요. 그래서
전에 그거 있어요. 승낙의제 좀 조금만 더 많이 갈게요. 승낙의제 하잖아요. 보험을 들어줘. 초회 보험료 냈어. 근데 얘가 오케이 하기 전에, 보험자 오케이 전에 사고 난 게 승낙의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보험료를 안 내잖아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돼. 초회 보험료 냈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39번. 자, 다 왔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화이팅! 자,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개의 보험계약에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피해는 없으나 피해자의 동일인 것을 요구된다. 그쵸?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돼요.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이 존재하면 중복보험에 인정될 수 있다. 일단 보험기간에 쭉 100% 다 만족스러운 게 아니고, 얘는 요때 들고 얘는 요때 드는데 중간에 공통된 부분, 기간이 있으면 중복보험으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3번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계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한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 책임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행성이 아니냐. 니끼리 배분해라. 배분해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뭐 따로 당사자끼리 따로 한다. 그러니까 독립 책임 액으로 하고 있다. 한번 구하기 그렇고 그게 있다. 그런 게 있다. 전에는 이게 원래 이 내용이 저기야 손사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손사 이론이 2차였잖아요. 그때 이거 독립 책임액 구해라. 그 문제가 맨날 났어요. 사례 맨날 나왔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1차로 되면서 요즘 별로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구하는 것 정도. 4번 중복보험에 성립되면 각 보험사는 보험 가액이 또 나오죠. 가액은 구조료, 나머지는 금액이다.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마지막. 자, 40번 보험 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선의이면 선이 알 수 없었다. 악이 알고 있었다.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짓이 악이가 아니고 알고 있었다. 선이 몰랐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 경우에 인정되고. 자, 2번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선이 있고 중대한 과실 없을 경우에 인정되고. 그렇죠? 3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반환 조건이 인정되지 않냐. 왜? 당연히 왜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고의 같은 거 중대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 내면 보험료 적립금을 주잖아요. 보험료 적립금을 줘야 되는데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큰 잘못이 아니라 안 줄 이유가 있나? 준다. 자, 4번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보험료 반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죠. 그쵸? 그렇다. 예. 힘드시죠? 이제 시험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4월 마지막 주니까 지금이 딱 한 달 남았네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시는 분은 제가 강의한 거는 그냥 참고해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저랑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렵다는 거는, 이 계약법이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 판례가 많이 나온다. 그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1교시에 어법과 어법하고 계약법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어법은 그나마 짧아요. 짧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좀 줄여서 계약법에 어법 한 30분 안에 풀고 한 50분 정도로 계약법에 못해야죠. 그래야지 계약법 한 30문제 풀면 뭐 5분 남았습니다.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할 때 시간이 없잖아요. 하는데 1분에 한 문제 1분꼴로 이렇게 풀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풀다가 틀렸어. 그러면 시험지 바꿔주세요 하죠. 그러면 5분 10분이 후딱 가요. 왜? 또 봤잖아. 또 떨려. 또 긴장하고 떨리니까 또 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령이에요. 자,
자, 요령이 뭐냐면 그냥 사인펜 있잖아요. 원래는 빨간색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나는 구집이 빨간색을 했어요. 해가지고 살짝 찍었는데 그거 뭐 하라마라 그거 아니고 어차피 볼펜으로 풀잖아요. 사인펜으로 찍을 때 살짝만 찍는 거예요. 보고 답 살짝 그거를 정성껏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짝 찍고 나중에 시간 1, 2분 남았을 때 그때 예쁘게 칠하고 처음에 풀 때는 살짝 찍어서 빨리 풀어야 돼. 시간 요 옮기는 것도 시간 걸려요. 문제 1분에 풀잖아요. 옮기는데 10초 걸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40분이 못 풀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 한 40초 5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팔라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모자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문제 예를 들어서 자 봐요. 1번 문제 같은 경우 쭉 읽었어요. 옳지 않은 거에서 자 다시 약간 요거 보세요. 1번 보면은 자 1번 문제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1번 봤죠? 시간이 없을 때요. 시간이 많으면 1번부터 4번 다 보는 건데 시간이 없다. 촉박하다. 그럴 때 1번 쭉 하죠. 1번 급여로 약정한 효과가 생긴다. 옳다. 넘어가고 2번 옳다. 3번 틀리다. 그럼 바로 찍는 거예요. 4번까지 읽는 거 아니에요. 본결 청년에 이 시간 아끼자는 거예요. 3번 틀리네. 바로 살짝 또 2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5번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아요. 쭉 하는데 1번 틀렸네. 1번 찍는 거예요. 2번 3번 4번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세이브할 필요 없어요. 세이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너무 빨리 가. 여러분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찍는 거 어쨌거나 붙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유행을 해도 사이비 스킬이지만은 붙으면 되잖아요. 붙고 나서 그때 뭐 공부를 하고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일단 붙는 게 목적이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진도 나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남은 시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